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인 것을 골라보자. 대우가 거짓이라는 건 뭐 P이면 Q이다 랑 대우 명제인 나Q이면 나P이다가 참과 거짓이 똑같기 때문에 대우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P이면 Q이다가 있을 때 P에서 Q로 가는 건 거짓이 되고, 역은 참이 되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Q에서 P로 가는 것만 참이 되게끔 값을 이제 좀 찾아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기억법 먼저 보시면 x제곱이 4면은 x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은 좀 크게 확대하죠. 기억번에서 x제곱은 4면 x는 마이너스 2다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걸 우리는 항상 뭐로 해석해야 돼요? 명제 말고 집합으로 해석을 해주면 좀 명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여기 요 왼쪽에 있는 명제 해는 2랑 마이너스 2 두 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P, Q라고 해봤을 때 P 집합이 Q 집합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거꾸로 Q는 P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틀렸고 이거는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이거였잖아요. P면 Q이다가 참이면, 명제에서 이게 참이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인 라지 P가, 그리고 이 녀석의 진리집합인 라지 Q가 이러한 포함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집합과 명제에 대한 내용이었었잖아요. 그치? 얘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지금 기억번은 맞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또 가볼게요. 여기 좀 지우고. 자, 니은번에서 xy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제 xy가 0이면요. xy가 0이면 아니 이게 그냥 x는 0 또는 y는 0이잖아. 그지? 이거 완전히 둘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죠? 다른 경우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되냐면, 여기 밑에다 쓰니까 더 헷갈리지. 다시 써보자. x, y는 0이라고 나왔어. 근데 x는 0 또는 y는 0이래. 그러면 지금 이것도 되고 이것도 둘 다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여기 지금 양쪽에 나온 이 집합 자체가 원래 애초에 같은 집합이야. 이건 P랑 Q랑 아예 같아. 그래서 얘는, 그러면 이건 아니겠지, 그지?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이 돼야 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X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번이에요. D급번은 A가 B에 포함되고 또는 A가 C에 포함되면 A는 B 교집합 C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봅시다.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거 보면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A가 B에는 들어간다고 쳐봐. 그러니까 B가 있을 때 A가 여기 들어갔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것만 만족하면 여기 왼쪽 명제는 만족한 거거든요. 이 가운데 게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C가 이렇게 있었어. 그죠? 교집합 나오는 게 좀 헷갈리겠죠? 여기서 C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비교집합 C가 여기 색칠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A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아니잖아, 그치? 하나라도 안 되는 예시가 있으면 이거 틀린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기억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D급번이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증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선생님처럼 뭘 찾아주면 돼요? 지금 내가 한 건 발레를 찾아준 거죠. 안 되는 예시 하나만 있으면 그 명제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4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용이 영배 대성이는 지난 주말에 극장 도서관 야구장 중에 어느 한 곳을 갔다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용이가 나는 극장에 갔다. 뭐래 얘기했어. 근데 자, 한 명은 진실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래.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는 오직 한 명씩만 갔다, 이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극장 도서관 야구장에 누가 갔는지를 써봐라 라는 거지. 그럼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한 명만 참이잖아요. 그럼 경우를 나눠보자고. 지용이가 참을 말한 걸 수 있잖아요, 그치? 그렇게 놓고 한번 해보자. 예를 뭐 A집합, B집합, C라고 해보면, 자, 지용이 저 극장이랑 야구장이랑 도서관 있는데요. 자, 지용이가 극장에 갔대. 한글로 쓰자. 지용이 극장에 갔어. 그리고 영배는 극장에 가지 않았대. 근데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 돼야 되잖아.
그럼 극장에 가지 않았다가 거짓이라면 0배도 사실은 극장에 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면 되겠어요? 0배가 참인 거 생각해보면 되겠죠. 0배가 참이라고 해보면 극장과 야구장과 도서관에 있을 때 지용이는 극장에 간 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리고 0배는 극장에 가지 않은 게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대성이는 야구장에 가지 않았다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이 되는 건 대성이가 야구장에 간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대성은 야구장으로 갔습니다. 대성 야구장. 그리고 이제 지용이는 극장에 가지 않았어요. 그럼 지용이는 야구장이나 도서관 중에 하나에 갔을 거고 0배가 간 게 참인데 0배도 지금 도서관이나 야구장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 그러면 극장에 아무도 안 갔네. 그럼 여기에 지금 한 명도 없으면 분명히 여기 뭐 한 자리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게 뭐 야구장이나 도서관에는 2명의 사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거 좀 잘못된 거거든. 오직 한 명씩만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비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지금 모순이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뭐가 참이야? 대성이가 참인 거죠. 자, 먼저 지용이는 극장에 갔다. 거짓말이라는 거. 극장은 안 갔다는 얘기예요. 0배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거짓말이니까 0배는 극장 간 겁니다. 극장에 0배 가면 되고요. 야구장에는요. 대성이가 야구장에 가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면은 대성이는 이제 도서관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용이 극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지용이를 야구장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 되겠다. 극장, 도서관, 야구장 순서니까 순서대로 0배, 대성이, 지용이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죠. 0배, 대성, 지용. 네. 자,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PQR 조건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자, 먼저 여기 있는 PQR을 이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사실 A, B가 문제에서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을 합해서 0이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A랑 B가 둘 다 0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P라는 명제 자체를 이걸로 볼 게 아니라 얘로 좀 봐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Q도 마찬가지죠. Q도 지금 보면 A-B의 전체 제곱이 0이다 라는 거거든. 그럼 이게 0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A랑 B랑 같은 거. 그죠?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A가 B랑 같다는 거고. Q 조건도 얘로 보자는 거지. 얘는 이제 폐쇄되는 거예요. 자, R도 한번 보겠습니다. R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사용하면 계산을 못해요. 절대값 있는 채로 써봤자 뭐합니까? 계산 못해요. 그래서 뭐하냐?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제곱하게 되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서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사라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한쪽으로 넘겨서 4AB가 0이다. 그럼 AB가 0이라는 얘기고요. 이것도 이대로 놓을 게 아니라 A는 0 또는 B는 0으로 그죠? 최종적으로 놔주면 되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런 걸 많이 안 접해봤어. 명제 단원에서 많이 안 접해봤어.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한다, 명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익숙해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음에 봤을 때는 이게 진짜 훨씬 지금보다 훨씬 익숙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자,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라는 건 P가 R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거죠. 안쪽에 있는 게 충분, 그죠? 안쪽에 있는 게 충분, 바깥에 있는 게 필요 조건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P가 R에 들어가나요? 이거?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기억해서 P는 A, B가 둘 다 0인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A가 0이고 B도 0이다. 여기 콤마가 뭐냐면 그리고요. 그죠? 한글로 쓸게요. A가 0이고 그리고 B도 0이다. R은 뭐냐면 이게 P였고요. R은 A는 0 또는 B는 0이다.
우리가 이거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얘를 A, 얘를 B라고 생각해보면 P는 A 교집합 B, R은 A 합집합 B. 선생님이 또는 합집합이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연히 교집합은요 합집합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P의 진리집합이 R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다라는 얘기죠.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또는이 그리고보다 어떻다, 더 크다, 포함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간이 좀 많진 않아서 선생님이 좀 지우면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낫Q에 기한 낫P는 필요 조건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실 주어는 낫P예요. 그죠? 는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낫P는 낫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그럼 이제 낫P가 낫Q를 포함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낫P가 더 큰 집합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명제로 써봤을 때는 이런 명제가 성립해야 되는 거거든. 낫Q이면 낫P이다. 이게 이제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우 조건까지 써보게 되면 이제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P이면 P가 A는 B는 0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A랑 B랑 같아지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되죠. B번 맞습니다. 자, D급번으로 가볼게요. 자, D급번으로 가보시면 Q이고 R은 그러면 여기서 Q 집합으로 표현해볼게요. 그리고는 교집합이었죠. Q이고 R은 자, 주어가 이거잖아요. 그놈은 P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필요충분 조건은 두 집합이 같을 때 사용하는 거거든. 실제 같아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Q라는 조건이 뭐였었냐면 A는 B였어요. 자, 그리고 R은 이제 A는 0 또는 B는 0이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그럼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얘는 A랑 B랑 같아야 된대. 그러면 자, 얘는 또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동시에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한 번만 더. A랑 B랑 같대. 얘가 말한 건 A랑 B랑 같아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뭘 만족시키래? 둘 중에 하나가 0이래. 그럼 걔네를 만약에 둘 다 성립하게 만들려면 둘이 같으면서 둘 중에 하나가 0이래. 그럼 둘 다 0이면 되잖아요. 그죠? 이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P집합이랑 어때요? 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 그래서 D급번도 어떻다?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죠.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이 A 빼기 B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 X.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첫 번째 차드분, 그죠? 차드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그림, 그죠? 이런 그림 그거 할 수 있는데, 자, 우선은 이제 차드분 먼저 써보죠. 좀 눈에 띄네요. 이 뒷부분이 지금 여집합이 둘 다 있으니까 드모르간 법칙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럼 A 합집합 B에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요놈 교집합, 요놈의 여집합. 그럼 차집합 성질이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지? 선생님만 그러나? 같이 가자 얘들아. 함께 다시 어떤 놈 교집합, 누구의 여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우리가 A 빼기 B라고 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같은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얘는 이제 이거 여기서부터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타내기 쉽지 않으니까. A, B가 있고요. A 합집합 B는 이거 전체를 말합니다. 여기 그려진 전체. 자, 이때 여기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은 남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죠? 사과 이제 반으로 딱 갈라놓은 이런 모양.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얘가 뭐랑 같으래요? A 빼기 B랑 같으래요. A 빼기 B는 얘들아 어디냐면 여기잖아. 그지? 이게 같아지래. 그럼 뭔 소리냐면 여기 이 오른쪽 부분이 없어져라. 없어라 이 얘기야. 이게 아예 없다. 그럼 이제 B라는 애가 원래 이거 전체였는데, 자, 여기 지워볼게요. 요 부분만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그럼 B는 어디만 남아? 여기만 남잖아요. 그죠?
뭐가 되는 거예요? 기생충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B가 A에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아니,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자, 둘 다 사용했어요, 얘들아.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사용해야 돼, 둘 다. 그림도 사용하고 차드분도 사용하고. 그래서 둘 다 잘할 수 있는 사람 돼봅시다. 자, 60번 문제죠. 자,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얘는요, 산술기하 평균이 아니에요. 산술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냐? 컷입니다, 컷이. 자, 일단 이유는 명백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산수를 쓰려면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양수 조건, 역수 조건. 그죠? 이거와 더불어 역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어요. 못 써. 쓰고 싶어도 못 써. 코시는요, 그냥 실수기만 하면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간략하게 배웠었는데 코시 부등식은 이렇습니다. 코시는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곱이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이제 쓰이는 게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자, 이게 이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 틀을, 여기 나온 이 틀을 사용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기 좌변에 몇 차식이 나와. 여기 좌변은요 2차식들이거든요. 우변은요 1차식이거든요. 1차식 제곱. 그죠?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얘 나왔죠? 지금 여기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보이잖아요. 그냥 이 틀에 뭐 하는 거야? 끼워 맞추는 거야, 얘들아. 끼워 맞추는 거.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라요.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만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 틀에 끼워 맞춰주는 거, 그거부터 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AB가 뭐냐 이거야. AB. 그죠?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요 1차식을 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우변이 x 플러스 2y의 제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있는 그대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자, AB가 뭐냐? A가 여기 앞에 곱해진 거거든요. 그죠? A가 이거잖아요. 1이라는 얘기야. 1의 제곱 쓰면 돼요. B가 뭐라는 거예요? 2라는 거예요. 이 틀에 그냥 끼워 맞추는 겁니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 얘 보죠. 얘도 뭐예요? 얘도 뭐예요? 끝났습니다. x 플러스 2y의 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잖아요. 따라서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최대값이 몇이냐? 5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은 좀 익숙하진 않겠지만 우선 여기 기본 문제에 나온 것들만이라도 완벽하게 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산술기하 평균들은 잘한 것 같은데 63번도 어떤 문제예요? 같은 문제예요. 신기하게 63번은 질문을 안 하셨네요. 자, 그래서 같은 문제니까 한번 코시 부등식으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질문을 표시를 해놨었는데 여기는 없대요. 놀랍게도. 자, 이제 9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문제들이 기본이라고는 나왔는데 난이도가 막 정말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자, 92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다음 그림과 같다. f라는 함수를 줬어요. f라는 함수를 줬을 때 G합성 f가 이제 x가 되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를 계산할 때는요, G합성 f라고 해서 G를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f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G라는 함수값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다가 뭐 G라고 쓰면 되겠죠. G라는 함수가 Y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했으니 X집합을 여기다 써주면 될 거고요. X집합은 지금 원소가 1, 2, 3이니까 이렇게 이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fx를 gx랑 합성했을 때 x가 나와라. 뭔가 x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와라 이 얘기예요. 처음에 보세요. 1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b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가 함수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집어넣은 값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잖아, 얘들아. 봐봐. G합성 fx. 그러면 이거 이렇게 써지는 거거든. 자,
자 봐봐, 여기 x 자리에 는 대로 나와라 이 소리잖아. 항등함수, 그죠? 그래서 이런 거야. 아 2가 f로 갔어? f는 어디로 가? 2로 가란 얘기야. 3은 d로 갔어? d는 또 다시 3으로 가란 얘기야. 정해져 버린 거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답을 뭐라고 썼어? 아 쌤 그럼 한 개. 틀렸지. 이유는 잘 모를 거야.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 g라는 함수는요, 정의역이 얘네 셋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 지금 a랑요 c랑요, 이 c가 아니라 e겠죠. e가 하나 더 있는데요, e라고 쓸게. a, c, e도요 저렇게 함수값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함수 정의가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얘도 분명히 어딘가로는 가야 돼요. 그죠? 여기 1, 2, 3 중에 어딘가로는 가야 되고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A, C, E는 그냥 어디로 가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갈 수 있는 루트가 몇 개예요? 1, 2, 3, 3개예요. 얘도 몇 개예요? 얘도 3개, 얘도 3개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총 몇 개 나와? 27개 나오는 거야. G의 개수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잘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은 한 번만 더 들어보시고, G라는 함수가 모든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만약 지금 파란색만 지금 이어놓은 상태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함수가 정의가 안 된다. 그래서 A, B, C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A, B, C는 사실 어디로 가나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가자. 그죠? 세 가지 아무 데나 가자. 그래서 총 27개다 라고 쓰게 된 겁니다. 난리 났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번에서 얘들아 근데 자면 안 된다. 이게 선생님이 앞에서 좀 이렇게 농담도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여기서 농담하면 좀 약간 느낌이 달라. 약간 좀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해 보여. 그러니까 니네가 뭐 웃지 말고 그냥 웃기려고 한 거 아니니까. 자, 계속 가볼게요. 자지 마세요. 자, 지금 여기서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h가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함수가 정해진 거거든요. 자, 우선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가 있거든요. 이거 먼저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g의 역함수 합성 f 역함수로 계산되는 거 배웠었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함수 f가 있을 때 h-6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재밌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양변에다가 g를 합성을 하세요. 근데 대신에 이게 순서를 맞춰야 돼. 앞에다 합성할 거면 얘도 똑같이 앞에다 합성을 해줘야 돼. 근데 왜냐면 g 합성 g의 역함수가 뭐냐면요, 배웠나요?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가 됩니다. g의 역함수와 g를 합성을 해도 항등함수고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우리가 이제 배웠었지만 합성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I 합성 F나 F 합성 I나 그냥 F만 남아요. 왜냐면 항등함수는 어차피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F가 1에서 4로 보냈어, 예를 들어. 응? 근데 만약에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또 똑같이 그냥 4로 보내는 거잖아. 굳이 안 해도 되잖아. 생략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걸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 다음 한 번 더. 그럼 이제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F 역함수 합성 H는 뭐가 돼요? G 합성 G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앞에다 F 합성하면 되겠죠. 똑같이 앞쪽에다가. 순서가 바뀌면 합성함수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자, 얘도 또 항등함수죠?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좌변이 뭐가 돼버려요? 그냥 H가 돼버려요. 그럼 H가 그냥 F 합성 G 합성 G가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6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계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좀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거 두 가지 내용 얘기를 했어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다. 그치? 항등함수를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다.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
그래서 지금 항등함수 만든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100번 문제. 집합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요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개념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1대1 대응 함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런 문제 배웠어요. 뭐 x가 1에서 3까지, 그리고 y가 스몰 x로 써야죠. 스몰 x로 좀 봐주세요. y가 또 2에서 5까지. 뭐 범위가 이렇게 갖춰져 있었잖아요. 여기가 1에서 3까지, 얘가 2에서 5까지 이렇게 범위가 잡혔잖아요. 그죠? 여기 안에서만 함수가 정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이제 얘가 어떤 직선이 1대1 대응이 되려면요 막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됐었어. 그치? 직선이라서 1대1인 건 만족시켰지만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조건 만족 못했기 때문이죠.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게 이거였었어. 얘들아, 이거 1대1 대응 되려면 누구 지나야 된다? 그래서 꼬다리 지나야 된다. 꼬다리. 꼬다리. 뭔가 좀 상투적인 말이지만 꼬다리 무조건 지나줘야 돼. 이거 아니면 그다음 아니면 뭐야? 얘야 얘. 응? 그래서 1번이나 2번 꼬다리 반드시 기억해달란 말이야. 왜냐면 이거 여기서도 쓴단 말이야. 여기서도. 물론 얘는 좀 범위가 약간 달라. 자, 이제 여기 본 문제 100번 문제로 한번 다시 가볼게. 이거 좀 지워. 꼬다리만 기억해주면 돼. 지금 제가 a보다 작거나 같아. a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 뭐 좌표평면에 뭐 a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똑같이 a가 여기 있겠지. 그럼 a보다 작다는 여기 왼쪽이거든. a보다 작다는 밑에거든. 그럼 범위가 이런 식으로 잡혀. 그지? 물론 여기는 이렇게 막 사각형이 있었던 건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어쨌거나 선생님 주장한 건 이거야. 너 1대1 대응 돼야 돼? 그럼 너 얘 무조건 지나야 돼. 그거야. 무슨 점? 꼬다리. 듣다 보니까 약간 정감이 있죠? 꼬다리. 예. 야, 이거 무조건 지나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니네는 얘기하겠죠. 선생님 도대체 왜 지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자, 보세요. 1대1 대응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1대1 함수일 것. 두 번째 뭐야? 공역과 치역이 어떻게 될 것? 공치 같아야 돼. 얘들아, 2차 함수인데 지금 여기 주어진 함수 2차 함수거든? 그럼 1대1 함수 되려면 이 위로 블록인 상태에서 반으로 갈라가지고 둘 중에 한쪽만 써야 돼. 그지? 이거 같이 쓸 수 없어. 예를 들어 뭐 이런 형태를 쓴다. 틀려 그러면. 그치? 1대1이 안 되잖아. 1대1 되려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 지금 아니고 반만 쓰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범위가 뭐 이런 형태로 잡혔으면 그래프를 뭐 이렇게 그리겠죠. 그죠?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형태가 3개일 거라고. 기준점에 따라 여기 위에 있는 거 이렇게 하나, 여기 요거 지나는 거 하나, 여기 밑에서 그려지는 거 하나, 이렇게 경우 3개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때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봐봐. 첫 번째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점들에서 선생님이 y좌표를 좀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요 축에다가 모아보면은 y좌표가 여기서부터 잡혀. 이렇게 밑으로 다 잡히지. 문제가 뭐냐면 얘네야. 자, 얘네들은 지금 공역 안에 있어 없어? 공역 안에 있는 애들이 아니야. 생각해봐 얘들아. 공역이 요 밑부분이잖아. 이 밑부분이 공역인데, 그렇잖아요. y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해줬잖아요. 집합이 이걸로. 얘는 공역이 아니란 말이야. 한마디로 어떤 거냐,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데 바깥으로 나간 거야. 여기 지금 잡은 함수값들은 뭔데? 전부 다 공역 바깥에 있는 함수값들이야. 얘네 그러면 함수가 아예 될 수가 없다고. 오케이? 1번 바로 나가. 이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지워버리면 돼. 알아듣지? 자, 두 번째 거 한번 써볼게. 자, 두 번째 거는 우리가 답이 맞으니까 세 번째 거 먼저 하자. 세 번째 거. 세 번째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뭐 1대1 함수인 건 만족해. 뭐만 해? 뭐 증가만 하잖아. 그지? 증가만 해.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공역이 문제지. 공역. 공역은 어디부터? 자,
자, 공역은 여기 있는 점들의 수많은 요 점들의 y좌표를 모은 거야. 시작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 밑으로 선택이 되잖아. 문제가 뭔데? 이만큼 비워. 얘들아, 이게 치역이야, 그지? 이게 치역이야. 함수값 뭐 하는 거? 근데 공역은 이거 전체야. 아니, 공역 그렇게 잡았잖아, 그치? 그럼 이만큼이 비잖아.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질 수가 없어. 1대1 대응이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누구 지나야 돼? 얘 지나야 돼. 알아듣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득을 한 거야. 얘들아, 꼬다리 지나야 된다는 게 그냥 진짜 구라로 친 얘기가 아니다. 편법이 아니야. 진짜 원리에 입각한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는 요 a, a를 뭐 해주면 돼요? 지나게 해주면 돼요. 누가? 얘가 지나게 해주면 돼.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이 몇이 되라? a가 되라 이 소리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러면 a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2가 0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든지 3이든지 이렇게 잡히는 거야. 되니?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 답 이러고 쓰고 있으면 바로 또 나가리야. 뭐 맨날 나가리라고 하세요. 미안하다. 야, 지금 봐봐. 여기 축이 몇이야? 응? 승민아, 축 몇이야? 몰라? 혼나야겠네, 그치? 아니, 나왔잖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7. 여기 가운데가 1이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면 함수값이, 아니, 이제 요 a 값이, 응? 범위가 뭐가 돼야 돼? 3 되면 돼, 안 돼? 안 돼. 얘들아, a가 3이면 범위가 지금 3부터 잡혀. 이게 3부터 잡혀. 3이 1이 여기면 3은 여기야. 이렇게 이차함수 잡힌다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1대1 안 되잖아. 그지? 그니까 누구야? 마이너스 2야. 이게 답이야. 답은 하나라고. 넘어간다. 한 문제가 좀 길었죠? 잠깐 깔끔하게 지워주겠습니다. 자, 다음 101번. 자, 이거 이제 V라고 F 역함수 1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인데 굉장히 깔끔한 문제예요. 굉장히. 저는 어려워요. 이거 익숙해지면요 정말 효자 문제입니다. 효자. 자, 얘는요 치환하세요. 치환. 그럼 이제 2분의 x 플러스 3이 a잖아요. 이거를 좀 정리만 해주세요. x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x 플러스 3은 양변에 2 곱했으니까 2a이고 그럼 x는 이제 2a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내가 이걸 통째로 a로 바꿨잖아. 그럼 fa라고. 알아듣지? 지금 여기 요 좌변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 상태에서 야, 이게 a거든? 이게 a인데 뭐 여기 막 x 써있으면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x 값을 얘로 바꿔줘. 대신 대입해달라 이 소리야.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를 우리가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입니다. 이렇게 바꿔도 문제 돼? 안 돼? 전혀 문제 안 돼.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fx 줘놓고서 f 스몰 a 구해라 라고 하면 뭐라고 써?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이라고 쓰잖아. 그지? 이거는 되고 얘에서 얘는 안 되고 뭐 차별이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f1 구합니다. f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니까 5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 역함수 1이야. 또 이거 막 역함수 구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정말 싫어해. 얘들아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정말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는 제발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말라는 얘기야. 거의 없어. 물론 1차 함수니까 구해도 뭐 금방 나오긴 해. 근데 좀 그러지 말자. 얘 K라고 나. 역함수 성질 쓰자. FK가 몇이야? 1이잖아. 그지? 같은 말이잖아. 그쵸? 역함수 성질이 Y는 X 대칭이잖아요. 그죠? 대칭시킨 거예요.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7이 1이 되는 K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게 함수값이야. 그러면 2K는 6 되고요. K는 3 되죠. 그죠? 답이 3. 그래서 2, 3. 둘이 더하면 8. 그래서 101번의 정답이 8이 되는 거예요. 101번의 정답 8.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0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fx의 역함수가 gx다. 그리고 fx의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자. 여기서도 너무 중요한 개념이 있죠.
너무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fx랑요, f의 역함수의 교점이요, 원래는요 일반적인 함수라면요 교점을 구할 때 얘네들의 각각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요. 이 식을 진짜 풉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역함수 단원에서 얘네들 교점 구할 때 이거 등식을 세우는 순간, 그죠? 등식을 세우는 순간 안 됩니다. 진짜 정말 큰일 나요. 네. 이러지 마세요. 진짜 힘들어져요. 이게 우리가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뭐냐면요 무리함수거든요. 루트 들어간 애들. 와 진짜 난리 납니다. 상상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녀석의 교점은요 우리가 이제 배운 개념이 뭐냐면 fx랑 y는 x의 교점으로 대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교점이나 얘네 둘의 교점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 어렵게 이걸로 하지 말고 어차피 같은 교점이면 얘를 통해서 구하자고. 얘를 통해서. 알아들어요? 자 그럼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fx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플러스 a였거든요. 걔랑 y는 x랑 교점을 구하면 우리가 얘네 둘이 같다라고 등식을 세우면 되잖아. 그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요 방정식의 해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는 얘기야. 한번 보세요. 오른쪽 이항시키면 이렇게 써지죠. 4 곱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a가 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해가 그냥 전범위에서 2개 나오면 안 되고요. 범위가 있었죠. 이거 잘 봐야 돼. 그죠? 잘 봐야 돼요. 범위 안에서 가져야 돼. 그지? 그럼 자, 이렇게 해석해도 돼? 자, 두 근이 있어야 돼. 근데 두 근이 전부 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무슨 개념이야 이거? 무슨 개념이야? 대답해봐요. 무슨 개념? 그네블리란 말이야. 그네블리. 이게 안 나오면 여러분들 공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했고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도요 기억이 안 되면요 현실은 냉혹해요. 이거 공부 안 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기회 있는 거죠. 아직 시험 본 거 아니잖아. 그치? 집에 와서 다시 공부해야 돼. 자 그러면 그네블리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냐면 그네블리는 세 가지 조건을 판단했어. 함수값, 판별식, 추계방정식. 한판축. 그래서 지금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니까 우리가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방정식의 근이랑 같기 때문에 그럼 이 함수의 교점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에서 두 개가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이제 함수값 마이너스 1에 대한 양수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그려지잖아요. 양수다 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했기 때문에 d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계산합니다. 이거 계산하면 끝이야 얘들아. 자 계산식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좀 들어오니까 조그맣게 써봅니다. f-1은요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 그러면 이제 걔가 0보다 크다고요. 그러면 이제 4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고요. 자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짝수 판별식 쓰면 되니까요. b' 제곱 마이너스 ac 걔가 0보다 크다. 그럼 4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범위가 둘의 공통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3 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얘는요 추계방정식 구해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는 원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든. 그럼 이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겠네. 그럼 이게 다야. 맞아요? 참 여기 여러분들 이거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겠네요. 여기 등호까지. 왜냐면 함수가 이렇게 0이 돼도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근이 두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등호가 들어가야 돼. 등호가 들어가야 돼. 얘도 들어가면 돼. 맞죠? 그래서 답이 요게 되겠습니다. 어렵죠? 선생님 이게 도대체 왜 기본입니까? 이때 뭐 우리 학원에 막 슈퍼맨들이 다녔나?
그렇긴 해. 자, 다음 103번 문제. f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뭔데? 1대1 대응.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 역함수 존재 조건이고요. 그때 이제 f랑 f 역함수 교점 x좌표가 2다. 얘들아 지금 봐봐. fx랑 f 역함수 교점 또 나왔어. 얘는요 fx랑 누구 교점이랑 같아요? y는 x 교점이랑 같아요. 그러면 여기 교점 x좌표 2라는 건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2가 된다는 얘기예요. f2가 2라는 거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b를 구할 수가 있어. 2,2 지나니까 4 플러스 4 플러스 b가 b 플러스 8인데요. 그게 지금 함수값이 2가 돼야 돼. 따라서 b는 몇이야? 마이너스 6이야. 뭐야 이게? 예, 이거는 기본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혹시 너무 빨랐니? 아니, 다시 돌려서 들어봐. 이제 이 영상의 장점이 좀 단점도 뚜렷하지만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내가 헷갈렸어. 잘 못 들었어. 돌려서 다시 들으면 돼. 꼭 돌려서 다시 들으세요. 알겠죠? 자, 109번입니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6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a다. 그리고 막 뭐라고 막 하네. 모르겠어. 자, 일단 그려보자. 오, 갑자기 펴지죠. 네. 예쁘게 내가 그린 거라고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6. 어차피 양수 부분만 그린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y 요게 a다. 요게 a 써주시면 되겠고 0,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이 역함수. 역함수는 y는 x 대칭한 거잖아요. y는 x 대칭이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 마이너스 6,0이 요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0,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6,0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여기 교점에서 만나야 돼요. 이게 f 역함수, 이게 f. 그랬을 때, 자, 얘가 b. 그 다음에 둘의 교점이 c. ABC 넓이를 구해라. ABC 그려보겠습니다. ABC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상하게 넓이. 자, 일단 뭐 A, B는 다 구했고요. C만 구하면 되네. C. F랑 F의 역함수의 교점은요. 이걸로 구하지 않고 fx랑 x의 교점으로 대신 구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이 x가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는 0이니까 x는 3이죠. 마이너스 안 되잖아, 그렇지? 얘 3,3이. 야, 얘들아, 이게 f랑 f 역함수의 교점은 특징이 있는데 무조건 x, y 좌표 같아. 왜냐면 y는 x 위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x, y 좌표가 무조건 같아야 돼. 너무 좋죠. 자, 여러분들 그럼 여기 세 점 좌표 다 나왔거든. 그럼 넓이 구할 수 있니 없니?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구하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선생님이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신발끈 공식을 사용할 거예요. 신발끈. 선생님 이거 교육과정 바뀌에요. 다른 걸로 좀 해주세요. 뭐로 할까? 선생님도 굉장히 계산 귀찮은 거 싫어했어요. 자,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밑변으로 잡을게요. 0,6이랑 0,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6,0이면 여기 길이 6루트 2 됩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쓴 거예요. 그럼 이제 높이가 얘거든. 그지? 우리가 이 직선을 구하면 되는 거야,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너네 보이죠? y절편 마이너스 6이니까 바로 나와. x 플러스 y 플러스 6은요. 얘랑 3,3까지 거리야. 그럼 루트 2분의 3,3 대입하면 12. 그럼 6루트 2 되는 거 맞죠? 그럼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루트 2 곱하기 6루트 2 2분의 1 루트 2 루트 2 사라지면은 답은 3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9번의 정답이 36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0번. 자, fx의 그래프랑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두 교점이 a, b다 라고 했을 때 원점 O는 a, b로 m된 외분하는 점이다. 자, 이거 생각하기 전에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f랑 f의 역함수 교점은 얘로 구하는 게 아니고 fx랑 누구랑 x의 교점으로 대신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써봐. 0분의 3 곱해. 여기 3 되고 여기 3x 되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3x니까 결론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서 두근이 1과 4가 되겠죠. 이 나온 거예요. 얘 1, 얘 4.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지만 f와 f 역함수 교점은 x, y 좌표가 다 같을 수밖에 없어. 1, 1, 4, 4야.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1,1하고 4,4는 걔는 이제 원점 5는 a, b를 m 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럼 외분점 공식 써보자. m-n분의 mx2 m 된 mx2가 이거죠. 4m 마이너스 n. 이게 원점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뭔 얘기하는 거야? n이랑 4m이랑 같다. 그지? n이랑 4m이랑 같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m 대 n을 몇 대 몇이라고 쓰면 돼요? 몇 대 몇이야? 1대 4잖아. 1대 4. 그지? 둘이 곱하면 4겠지. 그지?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번의 정답 4 맞고요. 자, 넘어갑니다. 다 끝났어요. 세 문제 마지막이야. 좀만 힘을 내자.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 1대1 대응이 아니란 얘기죠.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요 우리가 fx를 두 개로 좀 나눠서 써야 돼요.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2분의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자, 먼저 첫 번째, 그럼 양수니까 a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써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자, 이 안에 있는 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a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가지려면 1대1 함수여야 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됐었어. 근데 이제 여기서 1대1이 되려면요, 여기 있는 이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돼요.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 굳이 나눠서 할 필요는 없고,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부호가 같아지잖아.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라고 했는데 공역과 치역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선 이거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값 함수는요, 함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답이 이거예요. 답이 이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선생님이 하나 빠뜨렸네요.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죠. 0이 돼도 괜찮은 거잖아. 0이 되면 함수가 뭐 이렇게 쭉, 그럼 이거 1대1이 아니잖아요. 그죠? 등호까지만 좀 포함시켜주면 되겠다라는 거. 자, 1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 이 문제 그 문제죠. 갇혀있는 문제. 무슨 문제? 무슨 다리? 꼬다리. 자,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2고요. 얘가 1이고요. y좌표 여기가 4, 여기가 1. 그때 a가 음수래. 기울기 음수야. 근데 꼬다리 지나야 되니까 무조건 얘랑 얘를 지나는 거야. 어정쩡하게 지나면 안 돼요. 여기 좌표 마이너스 2,4고요. 여기 좌표 뭐예요? 1,1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냥 뭐 하면 돼요? 테이프하면 돼요. 그죠?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119번 문제인데요. f랑 g에 대해서 f합성 g랑 g합성 f가 성립하도록 k값을 모두 구해라.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노가다입니다. 좌변 따로 우변 따로 써주는 거예요. 뭐 해석해서 푸는 문제 아닙니다. 자, f의 gx 좌변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있던 원래 이거 fx x자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gx로 교체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식이 지금 원래 이 틀에다가 요 x자리 여기다가 요 x자리에다가 얘를 통째로 이렇게 집어넣어달라는 얘기야. 그럼 따라서 2에 마이너스 2kx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게 좌변이에요. 정리해서 쓰면 마이너스 4kx 플러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자, 우변 따로 gfx고요. gfx는 거꾸로겠죠. 마이너스 2k에 2x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4kx 플러스 2k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만 얘네들이 완벽히 같아져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 똑같잖아요. 뭐만 같으면 돼. 얘랑 같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제 나오는 식이 2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이양 시켜가지고요. 그러면 이 1에 1 마이너스. 따라서 k는 2분의 1이든지 마이너스 1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끝이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합성함수까지 끝난 것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유리식 유리함수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선생님이랑 해설 지금처럼